이번 시간에는요, 육식갑자 중에서 신묘, 아마 28번째인가요? 신묘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신묘 일주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보자마자 3초씩 5초씩 내에 바로 신묘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보니까 천간의 금, 그리고 지지의 목, 이렇게 금목이 상징의 어떤 천간 지지를 놓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12운성 포태의 일지의 12운성 포태를 보니까 절을 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명이 되었던 남명이 되었던 배우자 궁에 절을 놓고, 그리고 금목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와의 어떤 인연, 유무정 여부를 따져봤을 때는 정이 좀 없는 부부이겠구나 라고선, 그리고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신묘일주라고 하는 이런 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금목 상징의 완전한 금목의 반대 오행을 놓고 있지만, 이것들의 속성을 봤을 때 신금금은 일종의 우리가 수학의 기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의 기운이죠. 새싹의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수학과 파종을 동시에 천간과 지지에 놓고 있는 사람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씨를 뿌려서 바로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사람, 재성의 오리지널 특장점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요? 대단히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결과 추구하고 결과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에 대해서도 말이죠, 열심히 했니? 라고 안 물어보고 너 1등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결과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도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당장 어떤 행위 자체를 중요시할 수도 있는, 그만큼 아주 결과를 대단히 중요시했던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묘일주가 이렇게 재물을 갈무리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속성 때문에 재적 성취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한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탈재가 대단히 심할 수가 있더라. 왜? 기본적으로 신묘라고 하는 것은 신약명에 놓이기가 쉬워요. 신약명은 재를 말이죠. 이 재물을 신약명은 절대 테이크가 잘 안 돼요. 내가 강했을 때, 신강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재물을 우리가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묘일주는 지장간의 동태가 묘갑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성이 록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재성 록왕, 다시 얘기해서 나의 재성 록왕이 나의 일간보다도 훨씬 강한 동태. 그러니까 내가 신약하다고 본다면은 자칫 잘못해서는 재를 테이크하기가 쉽지 않는 사주. 그래서 신묘일주는 일찍부터 라이센스 관련 학과를 들어가서 직업 전선에 뛰는 것이 훨씬,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 사주일 수도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내가 신강하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일지의 재성을 향해서 강하게 재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주의 결정적 단점이 뭐냐면 일지가 절지에 놓여 있죠. 그렇죠? 절궁 절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음이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내력과 지구력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지에 절지를 놓은 사람들 잘 보세요. 마음은 순박하고 그다음 귀는 여려서 이박의 어떤 동태는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순수하고, 물론 욱욱하는 성격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친구 좋아하고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요 인내력, 절 자체가 그래요.
절 자체가 우리가 절처 봉생의 자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무체육이야. 어떤 체형은 없는데 기는 있어. 이것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합치된 장수란 말이죠. 그래서 귀가 굉장히 얇고 이박의 현상 부화내동이 굉장히 심한데 인내력 참을성이 약하니까 내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한 곳에 임했을 때 재성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가 없더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인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내가 신강하거나 또는 어떤 내가 신강해서 식상이 어떤 운으로 간다라든가 인성 비겁이 운에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인내력과 지구력이 약해서 탈재가 심한 사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묘를 놓으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자수하고 오화를 놓고선 좌우의 선, 이렇게 중심선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묘 동쪽과 그 다음에 서쪽에 묘 위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축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미에 저기 하면 이제 귀도와 달리 또 이렇게 축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묘와 유에 놓게 되면은요, 일생이 말이에요, 자칫해서는 대단히 곤곤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 묘라고 하는 것은 묘의 파, 천파를 낳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절지의 천파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은 재성절지 있죠? 재성절지 한계를 실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나가기도 많은 일득삼실의 유형이기 대단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지의 재성을 노광으로 놨으니까 당신은 돈이 많을 거요, 많이 벌릴 거요 라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지만 돈, 재물은 내가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강하고 봐야 되는데 저 사주가 신약하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이다. 마치 공망의 물욕 중에서 욕의 단계에 들어오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지구력으로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관성이 말이에요. 공망. 여러분 저 공망에 대해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관성이 일단 오화의 관성이 공망이에요. 관성이 공망이면요, 절제력, 자제력이 좀 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아까 이렇게 인내력과 지구력도 약한 데다가 공망, 관성이니까 자기 어떤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신살에 보면 유화라고 있어요. 유화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방랑기거든요. 그런 기운이 많으니까 한 곳에 진득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기운. 그러니까 직업이 꼴밖에도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이런 신묘일주에 일주를 놓게 되는 사람 일찍부터 자격증의 업상, 그리고 이 신묘일주는요, 사실은 신기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무자가 무자스럽다, 신사가 신사스럽다, 개미가 개미스럽다, 기묘가 기묘하다 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신묘일주도 신묘한 기운이 대단히 강한 일주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백토지세의 토끼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칼춤을 추는 형상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신묘일주들은 무속가 또 무옥가 그 다음에 신기와 이런 쪽과 무관하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 저렇게 하여튼 재성이 노강으로 들어와서 신묘일주들은 굉장히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더라. 결과지향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급한 만큼, 다시 얘기해서 보리밭에 가서 맥주를 찾거나
응?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을 정도로다가 성격이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인내력, 지구력이 굉장히 약화되기 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재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떤 그런 제욕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봐요. 특히 신약명일 때는 그것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 이렇게 신묘일주들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공망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공망은 천간의 10개, 지지의 12개가 순서대로 쪽쪽쪽쪽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끝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간이 6번 지나가고 지지가 5번 지나가면 60개의 최소 공배수가 만들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을 우리가 공망이라고 하는데 신묘일주의 공망은 관성이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망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저것을 우리가 삼합으로 놓으면 해묘미거든요. 해묘미에 신금은 목화는 왼쪽, 금수는 오른쪽에 토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묘가 있으니까 미지요, 그렇죠? 미가 들어가는 지지의 2개는 뭐예요? 보니까 오미예요, 그렇죠? 진사, 오미,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미가 오행공망을 쏜 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지에 오화가 있든 미토가 있든 2개 다 공망이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화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 화 공망을 가지고 우리는 관성이 공망, 관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하고 욕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실제 보이는 현실적인 거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은 하나의 생각뿐이에요. 욕심이에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공망은 욕의 관계하는 거. 욕만 있어. 물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관성이 공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명에 있죠. 관성은 누구하고 관련해요? 여명이죠. 그렇죠? 여명하고 이렇게 관련한다게 된다면 공망이 비어있죠. 공망은 비어있죠. 관성이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뭐예요? 관성이 공망이라는 관성을 계속 욕심을 내는 거야. 실제 현재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여기를 얘기해요. 재성이 공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제 욕이 강한 거야. 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성에 대한 욕심이 있다 없다? 강해. 나로서는 관성이 뭐예요? 이성이잖아. 남자고. 그러니까 신묘일주들은요 음성적 기운이 강해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 자, 다시 지금 여기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릇에 물을 쫙 붓더니 무슨 물을 붓냐면 재성밖에 안 넣었어. 넘치고 넘쳐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관이야. 관성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비겁의 덩어리 있죠. 비겁의 덩어리가 넘치면 어디로 가요? 식으로 가죠. 임자는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놀아요. 절대 이 사람은. 간다고요. 재성,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인데도 관으로 넘치잖아. 굉장히 의식하고 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관은 뭐예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야. 그러니까 없지만은 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탐하고 나의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건성인 거예요. 신묘가 그래요. 그래서 신묘일주들은 신묘일주뿐만 아니야. 재성이 로강으로든 식상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유라고 보시자고요.
식의 물그릇이 넘치죠. 로강이니까 식이 어디로 간다? 재성으로 가죠. 그럼 기운은 재의 관심이 있다 없다? 많아요. 이 사람이 남명이라고 보자고요. 부인한테 관심이 어때요? 대단해. 잔소리가 심해. 여명은 어때요? 죄를 향해서 열심히 가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실제요. 그러니까 식상이니까 관성을 쳐버리니까 남자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아. 그래서 기회 여명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요. 이렇듯이 우리는 중요한 건 무엇이 로강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십성으로다가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 근데 공망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관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묘일주에 자 관성이 공망이면요 경우 없는 경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관이 공망이라고 하는 관은 나한테 나의 뭐냐면 나를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자제시키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계가 망가지니까 아까 식상은 감성계고 재성은 욕망 수렴계고 그 다음에 이 관성은 자율계고 인성은 사고계잖아. 그쵸? 자율계가 관성이 망가지니까 신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자를 향해서 강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망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성이 절에 놓이잖아요. 절에 놓이면 대체적으로 타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센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성이 절에 놓이잖아요. 공망이고 그러면 타인의 얘기를 별로 안 들어.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보시면 유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화라는 게 신살에 보면 있는데 유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흐를 유자에 하자는 이게 노을 하자예요. 그래서 이 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유화는 방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랑기. 그래서 이렇게 신묘일주는 돌아다니지 않으면은요 몸이 아파요. 현침을 강하게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의 신묘일주들을 잘 보세요. 혹시 신묘일주가 이 천충지충으로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천충에 을, 그 다음에 지지에 유가 들어오죠. 을유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 을유가 들어오는 그 해, 천충지충에 우리가 반음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넉나간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 넉나간 행동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기가 들리는 사람들 보면 눈이 충혈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뭘 막 갑자기 주워 먹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이게 그 신기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을미, 무술, 이렇게 신묘, 이런 사람들은 딱 여러분이 이제 딱 보시잖아요. 근데 물론 무슨 신묘, 을미, 무슨 무술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지가 화개가숙으로 이렇게 쭉 사고로 막 깔리면서 물속에 퐁당 빠졌거나 불속에 퐁당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눈이 틀려. 눈이 많이 부리부리해. 확실히 그래요. 충혈이 돼 있거나 눈이 부드럽거나 따뜻하지가 않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러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문도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하시면 스스로 나쁜 귀신들이 피해가 진짜예요. 그래서 운이 나쁠 땐 이런 이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신묘일주들은 이렇게 유화가 작용을 해가지고 방랑기가 엄청나게 많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저렇게 이제 묘파를 났으니까 더더욱이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신묘일주들은 좀 침착성도 좀 없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굉장히 여튼 많은데, 자 이제 신묘의 우리가 자의 형상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시자고. 일단은요, 이 자의 형상을 보니까 자의 형상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신금이 날카로움이 목이라고 하는 이 묘목을 이렇게 파고 갈고 닦는 형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묘일주들을 보면은 예쁘고 이렇게 반듯하고 날씬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쁘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옴매무새 있죠. 이것도 단정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칼로다가 나무를 조각하는 형상이야 지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자태가 곱고 깔끔한 어떤 그러한 형상들이 굉장히 하여튼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평명리 기초에서 배웠지만 신금은 수학이에요. 그렇죠? 수학을 하려면 우리가 낫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날카로운 가지고 곡식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무슨 기운이라 그래요? 숙살의 직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숙살직이 숙청하다 할 때 이런 숙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숙자를 쓰냐면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다 그런 뜻의 아주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사를 보면 이제 교신성이라고 있어요. 교신성 이 자체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직까지 전부 다 그걸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자꾸 한 20개를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숙살의 교신을 놔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금은 대체적으로 한 분 토라지면 어떨까요? 그 기운이 추상 같아. 왜? 신금은 우리가 삼명통에서 자의 형상에서 뭐를 낳죠? 신금 위 상을 낳았어. 상. 이 상은 서리상자예요. 그렇죠? 서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신묘가 한번 화를 내면은 5, 6월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 물론 신묘뿐만 아니야. 신해도 그렇고 신묘도 그렇고 신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사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신금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미도 그렇고 신축 다 똑같아. 다 그렇지만 이제 신묘가 특별히 더해. 수학과 파종을 낳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잔인한 일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신묘일주를 우리가 한번 글자를 우리가 한번 좀 뜯어보시자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신금은 색깔로 보자고요. 색 흰색이야, 백색이야. 백색이고, 묘는 동물로 보면 토끼예요. 그렇죠? 토끼인데 이 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토끼 귀예요. 그 토끼고 나뭇잎사귀에서 일출 지면 해가 뜨는 쪽이라, 그래서 분리도 하고 절단도 해서 분리 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한편으로서는 이야 이빨, 토끼의 이빨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얀 토끼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놓죠. 그래서 우리가 백토지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묘를 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서슬퍼런 칼날 위에 딱 서가지고 막 흔들잖아. 이 신묘일주의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야. 딱 토끼귀처럼 세워가지고 막 뛴다고. 요걸 백토지색을.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묘를 무업의 무당사주 그렇게 얘기해요. 신기가 많은 사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백토지세를 놓고, 그래서 조바심이라든가 의심이 많은 사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남을 잘 믿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불안감을 자초하기 쉬운 사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끼가 칼춤 추는 형상이에요. 이를 하얀 이를 딱 내놓고 토끼, 그러니까 그 여리고 착한 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희비지지 동물 중에서 토끼를 낳았다고 한다면 별로 썩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왜?
묘가 유일하게 분파를 갖고 있잖아. 12개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일지 배우자 궁에 묘파를 놓으면은 배우자의 관계가 특히 그러면서도 절지절궁에 놓여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양상은 보나 마나야. 그래요. 그러면서 백도지세에 토끼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형세라 무속인들이 많은 이유를 알겠죠? 무속인들이 많고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람을 보시자고요.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무자야. 무자를 가지고 우리는 무자스럽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식과 인연이 별로, 자식을 굉장히 그리는 모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돌바위 아래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이 추운 곳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형상, 자식 얻기가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신사스럽게 칼처럼 행동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개미를 낳네요. 개미의 묘, 돈의 묘, 그쵸? 묘동지에서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라고 했듯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묘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신묘는 뭐예요? 신묘한 사람이야. 그래서 잊지 마세요. 신묘, 기묘, 신사, 무자, 경호, 전부 다 개미, 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연상을 시키, 연상법으로 외우잖아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묘는 진짜로 신묘한 기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의 신묘한 기운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신살에 보시면 현침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침 이렇게 나와 있다고. 현침은 말이에요, 천간 갑신이 있어. 천간에. 그 다음에 지지에 오, 묘, 미, 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현침을 놓잖아요. 현침은 뾰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대단히 민감하고 영성이 발달하고 육감이 발달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현침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활인업 내지는 의료업, 그 다음에 자르는 업, 이런 쪽에서 되게 자기 업상을 두기 때문에 현침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토지수에 무속을 낳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현침을 낳기 때문에, 백토지수에 현침을 낳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을, 기, 사, 축을 우리가 신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신병은 귀신의 신자가 아니라 몸이 아픈 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돌아다녀야 된 역마를 닫았기 때문에. 이렇듯이 돌아다녀야 몸이 안 아프듯이 현침을 놓은 사람들은 무언가의 직감, 예감, 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괜히 아는 척한다. 꿈도 잘 맞고 현몽한다 그러지. 현몽. 꿈에서 꿈이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꿈이 잘 맞기는 정해도 꿈이 잘 맞고 꿈도 잘 꾸는 편이지만, 이렇게 신묘를 놓으면 시시때때로 앞날을 예측해서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신묘한 기운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침에 어떤 신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활인에 적덕을 하지 않지. 적덕. 쉽게 말해서 종교적으로다가 내가 적덕, 착한 일, 좋은 일, 덕을 베풀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흉화를 고스란히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살에 보면 현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지가 뭘로 들어와 있냐면은 파로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지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일지 묘는 천파, 그 다음에 묘파. 이해가 되셨죠? 네. 일단 일지가 묘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묘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유일하게 갈라진 분파가 돼 있어요. 12개의 지지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라고 얘기를 해서 깨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묘를 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끼의 귀를 얘기하기도 하고 나무의 잎사귀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가 일출지문, 그래서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자를 한문을 쓰자고 문자를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문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토끼의 귀 형상, 새싹, 새싹의 이러한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소문을, 그렇죠? 소문을 잘 들어서 많이 들어. 정보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를 혼자 갖고 있나요? 전부 다 날려버려. 왜? 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지에 묘파를 놓은 사람은 토끼귀를 내서 많이 들어. 문이 있죠, 문. 모든 것이 이리 들어와.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뜨죠, 여기에. 일출지문이야. 토끼귀야. 새싹이니까 가릴 것 안 가릴 것 다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파가 돼 있죠? 싹 날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논할 때는 일제 묘가 들어간 사람한테는 안 돼. 전부 다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다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게 묘파여서 그래요. 일출지문. 응? 그 다음 토끼 귀를 나서 그래. 옛날 동화에 임금 능기는 당나귀 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당나귀 귀를 한번 볼까요? 어디 와 있는지? 을미가 이렇게 있어. 을미는 새싹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 토에 와 있죠. 빼짝 마른 1점 수기가 토지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 새싹이 나서 말라버리죠. 이걸 갈대밭이라 그래. 이발사가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나요? 갈대밭에 가서 임금 능기는 당나귀 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을미를 놓은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 허니. 그래서 을미가 얘기하면 잘 알아두셔야 돼. 내일 올게요. 그러면은 안 오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돈을 주고 내일 올게 그러면은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듯이 신묘, 묘를 놓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밀을 여러분이 전달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묘파도 묘파지만은 결국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일지의 절의 묘파예요. 절의 묘파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묘파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말이에요. 천지.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있죠? 천간과 지지를 우리가 이 천지야. 천지가 불합돼 있어. 천지가 불합해. 하늘과 땅이 합이 안 돼 있다고요. 왜? 천간과 지지가 금목상쟁으로 들어와 있다고. 금목상쟁이라고. 그래서 천지가 불합의 상쟁이라 부부궁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재적 성취가 좀 안정감이 들면은, 그리고 또 신묘에 절을 놓으면은 남편을 의식 안 해. 절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공망이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는 그래서 조금 다정할 수는 있지만 젊은 나이에는 금목상쟁이라 둘이서 이미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묘 일주들은 천지 불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신금이 있었을 때 이것을 신금의 날카로운 녀석이 잘라버린다는 형국, 이래서 이것을 이전체와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기운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묘는 항상 날카로운 금색 금목이 다시 목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묘는 수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묘는 우리 신체에서 수족, 손발, 관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묘일주들은 관절, 수족 이쪽의 질병을 앓기가 쉽더라. 이 현침도 아까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묘는 이렇게 절지를 놔가지고
대단히 하여튼 부부궁이 불리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신병을 앓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재성의 이제 십성의 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나한테 물론 둘 다 보니까 둘 다 재성이에요. 재성이야. 재성. 재성인데 이 재성이 하나는 정제 하나는 편제지만 하나의 이 간목은 간묘는 오니까 12연승이 뭐였죠? 재왕이고 하나는 을목은 걸로 이래서 우리가 재성은 록왕에 우리가 절궁에 들어와 있다 그래 그쵸? 재성 록왕이 절궁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위에는 봉법이고 아래는 좌법이니까 좌자를 넣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재성 록왕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지가 그냥 재성이구나 이랬을 때도 우리는 그냥 양간을 주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지만 뭐 이랬든 쓰든 저랬든 썼든 하여튼 록왕이다. 그러면은 자 재성이 록왕이다 라고 보면은 재성의 동태를 본다는 것은 일단 남명을 그렇죠? 남명을 갖다가 볼 수 있더라. 자 그런데 남명의 재성 즉 내 와이프 내 아내가 록왕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아내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에요? 록왕의 아내들은 고집이 센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남명의 신묘 내가 강하게 쳐버리지만 나 역시 전부 다 가녀지동에 그렇죠. 질까요? 안 져. 부딪힌다고 둘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칼날보다는 나무의 형태가 더 큰 그렇죠. 그래서 칼날이 무뎌지는 형상 그래서 두 사람이서 많이 다투는 형상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묘는 어차피 일지가 그쵸? 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별로 썩이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이 절지의 우리가 특징은 일단은 귀가 얇은 맛이 있어요. 순수한 맛도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이미 토끼의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 의심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주다. 순수한 면도 없지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재성이 록왕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 아내, 내가 신강하면은 내가 테이크할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신묘 정도 되면은 신약해. 그럴 수밖에 없어. 사주 구조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아내를 향한 잔소리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재성을 가지고선 내가 볼 뿐이지 테이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어디야? 어디야? 여자가 전화하는 경우 또 남자가 전화한단 말이에요. 저런 경우도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 신묘가 신강한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신강했을 때는 테이크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돈, 재복이 있어요. 재복도 있고 명예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신약하면 아내한테 잔소리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더라. 자, 남명 입장에서 이번에 보시자고요. 이런 그릇이 있어.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철철철 넘쳐 흐르죠. 어디로 가요?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남명의 관성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명예지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묘일주의 남명들은 대단히 뭐예요?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공적 기관의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관성을 의식해가지고 공명을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공명심이 말도 못해. 그리고 실제 신묘일주들은 관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머리도 좋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여명으로 바뀌려면 상황이 또 틀려요. 여명으로 바꿔놨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같은 재성이 관성으로 가지요. 이성과 남편을 향해서 가죠. 상황이 틀려. 그래서 여명의 신묘는 음성적이고 남명의 신묘는 어떻다고요? 공명심을 추구하는 사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명의 신묘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훨씬 공명심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관성 자체가 뭐예요? 화 자체가 공망이죠. 공망이 나한테는 전부 다 공명심이에요. 그래서 저런 신묘일주들은 남명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자기가 이 어떤 공적 기관에서 국가의 록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출세 지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 이제 주변의 신묘일주들을 보시잖아요. 신묘일주가 일찍부터 이렇게 관을 향해서 간다면 성공하기 쉬워요. 근데 신묘일주가 팔자가 건건하죠? 팔자가 편지 않아. 왜? 토끼들이 그래. 인내심, 그 다음에 어떤 지구력이 약해. 빨리 결과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롱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던 길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칫해선 직업이 100개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그 어린아이가 신묘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에다가 자격증을 딱 쥐어줘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안 돼.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강의 기운을 우리가 보는데, 자, 이제 이 사주척경의 이석영 선생의 얘기를 잠깐 우리가 좀 돌려서 보시자고요. 신묘일주의 이 남명은 말이에요. 남명은 타주 그쵸? 일주 말고 연월시주에 만약에 우리가 재성을 동착을 시켰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바람둥이야. 바람둥이에 작첩한다 그래. 작첩한다 그런다고요. 틀림없이 저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보시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 재성을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또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면 재성은 관성을 향하죠, 그렇죠? 근데 관은 실제 없어. 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음성적인데 육친으로 보면 쟤는 심오예요. 나의 관, 나의 남편을 누가 뺏은 거예요, 지금요? 나의 남편, 나 여명이야. 시어머니가 뺏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묘일주의 여명들은 대체적으로 나의 시어머니하고 나의 남편이 나를 제껴놓고 둘이서 짝짝꿍을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신묘의 일주의 여명들은 시어머니를 남편에다 맡겨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외로움을 어떻게 한다? 달래려고 다른 일 밖으로 나오는 거야. 신묘스럽게 이제 밖에 나가서 아웃사이더로다가 활동하는 거야 이제. 그래요. 그래서 보시자고요. 나의 어머니가 관성의, 쉽게 말해서 관성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시모가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꼴이 있죠. 그러면은 신묘의 시어머니는 돈이 있어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라는 이유가 나중에 들어오는 재물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신묘는 자기가 번 돈보다는 시댁의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운명에 놓이기가 쉬워요. 자기가 스스로 재탐심은 있지만 재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우리가 양상으로 놓이기 쉬우니까 신묘일주들이 재탐심은 강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재가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에 있어서 신묘일주는
실행 문제로다가 일단 고민하기 쉬운 사주팔자다.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남명의 입장에서는 신묘 자체가 묘가불에 재성이 록왕으로 들어있으니까 가녀지동이죠. 그렇죠? 가녀지동이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기가 센 와이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묘일주들 남성